네, 1교시 잠시 잘 쉬었나요? 2교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나 그 고통의 정도도 우리가 종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면요. 단순한 정보 제공 상담을 이렇게 몇 차례 진행을 한 경우와 아니면 오랜 기간 우울증이나 가족 갈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 온 경우는 이 종교시에 느끼는 감정의 크기가 매우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 경우에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종결되는 경우에는 아쉬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종교를 경험했던 그런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그 과거의 종교를 경험했던 방식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과거의 이별이나 상실을 힘들게 경험했던 사람은요, 종결 과정에서도 더 큰 그 불안이나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면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또 원조 과정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요, 정서적 반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왔기 때문이겠죠. 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클라이언트라면 종결 시 섭섭함이나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관계가 끝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는데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감정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아, 자,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어, 클라이언트는요, 종결 과정에서 기쁨이나 만족감, 또 안도감, 어, 또 뭐, 자신감, 이런 자신감 같은 좀 긍정적인 감정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슬픔이나 불안, 분노, 상실감, 두려움 같은 그런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감정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알아두시고요. 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또 표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상담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와 같은 이게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결국 종결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정서적 반응뿐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해야 하고요. 자,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 단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 다루기로서 자, 1번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감정 다루기. 자, 종결은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도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흔히 종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만 관심을 두지만요.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역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된 경우 사회복지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먼저 사회복지사는 종결 과정에서 만족감과 기쁨, 행복감,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와 함께 노력했던 결과가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인해 외출조차 하지 못했던 클라이언트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나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그 가정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면 사회복지사는 큰 보람을 되- 느끼게 되죠. 또한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또 경험하기도 하겠고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도와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내가 한 일이 예,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또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험은요,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의로서의 성취감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거든요.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전문성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이러한 성취감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룬 목표와 성취를 긍정적 변화에 대해 기쁘게 또 자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자신감이 전혀 없던 사람이 점차 스스로 해결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회복지사는 그 변화를 함께 축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요, 앞으로의 실천 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원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아픔과 희망, 노력과 성장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따라서 원조 과정은
클라이언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조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넓힐 기회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예요. 자, 앞서 살펴본 정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긍정적인 그 감정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다양한 부정적 그런 감정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함께했던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끝나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는 종결 과정에서 분노나 실망감, 실패감, 상실감, 비애감 등 예, 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어, 이렇게 그 첫 면접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종결을 선언하고 더 이상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조기 종결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줄 수 있었는데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거나 섭섭한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개입을 했지만 클라이언트가 기대했던 만큼 변화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약속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 개입 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패배감이나 좌절감, 심지어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우에도 부정적 경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성장하여 종결하게 되었더라도 자, 오랜 시간 함께 형성한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 때문에 아쉬움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종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종결에 대한, 첫 번째는 종결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결을 계속 미루는 행동이고, 세 번째는요, 반대로 종결을 너무 서둘러 처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종결 과정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감정 다루기라고 해서 이제 연습 12-1, 연습 12-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연습 문제는요.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감정 다루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매우 가까웠던 사람과 이별하거나 헤어진 경험이 있으실 건데 모든 이별이 슬픔만 남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상대방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인데요. 음, 자, 여러분도 살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헤어져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이사나 전직 때문에 친한 사람과 떨어지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친구의 반대로 관계가 끝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연인과의 이별처럼 매우 큰 상실감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슬픔, 분노, 아쉬움, 외로움, 허탈감 등 다양한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역시 종결 과정에서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는데요. 자, 오랜 기간 함께한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기대했던 만큼 변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되는 그런 경우는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깊었던 클라이언트와 종결하, 종결하게 되면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건요, 이처럼 감정을 억지로 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동료 사회복지사와 아, 이야기하거나 슈퍼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감정 다루기인데요. 첫, 어, 바로 1번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감정 다루기. 자, 여러분, 종결 과정에서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역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는요, 사회복지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족감, 기쁨, 행복감,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었거나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러한 감정은 더욱 크게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받던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거나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사람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면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한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도 함께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 감정은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자,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회복지사는 종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변화와 성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어느 점이 가장 달라졌나요? 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장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한 클라이언트가 보여준 그 용기와 노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울인 다양한 시도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이러한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임, 임파워먼트, 셀프 임파워먼트라는 개념도 그런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 셀프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이 대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요. 자, 따라서 이 종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서비스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종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뭐 만족감, 기쁨, 성취감, 자신감 등 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연습을 통해서 연습 12-3, 12-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거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을 다소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누군가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도 별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자신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이렇게 치료받는 사람 역시 자신의 그 노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이번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니면,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연습 12-4를 살펴보면요. 클라이언트가 6개월 동안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상담을 받았고, 이제 종결 단계에 도달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건데,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상담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또 어,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상담 시간에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습니다와처럼 사회복지사는 결과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노력과 성장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나는 예전에도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종결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감정을 발견하고 또 강화도 하고 그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줘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라이언트의 감정 다루기에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여러분.